비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움직이고 있었달까요? 제 눈은 온통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카카오톡 대화창? 거기 조그맣게 표시된 숫자 하나. 읽음일. 딱 그 숫자 하나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핸드폰이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창수입니다. 올해로 63이 됐어요. 서울 노원구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아내랑 둘이 살고 있고요.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하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뭐 부족한 것 없는 노인네 같죠. 그런데 그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붙들고 있는 내 꼴을 누가 봤다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63 먹은 할아버지가 며느리 카톡 답장 기다리면서 가슴 졸이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 표현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제 아버지도 그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데 밖으로 내뱉는 말은 늘 딱 한마디, 응 아니면 그래.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 받아와도 잘했네 한마디였고 생일이 되어도 밥은 먹었어.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메마른 아버지였나 싶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직장도 30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그냥 버티다 보니 거기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퇴직하는 날이 왔더라고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못난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이 넘어 있었어요.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생기는 거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아들이 30살 되던 해였어요.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 있다고 한번 만나달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는 만나기도 전부터 들떠서 방도 치우고 과일도 사다 놓고 난리였는데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척 했습니다. 들어올 때 어떤 표정 지어야 하나, 뭘 물어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좀 당차 보였어요. 눈이 똘망똘망하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인사를 꾸벅하는데 나도 모르게 잘 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결혼식 날은 어땠냐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손 잡아주는 것도 어색하고 며느리한테 말 거는 것도 어색하고 사진 찍는다고 며느리 옆에 섰는데 그 어색한 미소가 지금도 사진 속에 남아 있어요.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날 뭐하러 거기 있었냐고. 맞는 말이에요. 몸만 있었지 마음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손 한번 잡아주고 싶었어요. 딸 같다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끝내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결혼 초에는 며느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들 만나러 집에 오면 아내가 대부분 이야기하고, 저는 과일 깎아주는 게 전부였어요. 밥 먹을 때도 이야기를 잘 못 이어갔으니까요. 아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영 어색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며느리한테 좀 살갑게 대해주면 안 되냐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뭘 어떻게 살갑게 대하는지 진짜 몰랐으니까요. 살갑다는 게 뭔지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보이려고는 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두둑하게 챙겨주는 건 기본이고 생일 잊지 않으려고 아내 핸드폰에다가도 써놓고 제 다이어리에도 써놓고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좋은 거 챙겨주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한 번은 며느리 생일이라고 백화점에 혼자 갔다가 2시간 넘게 헤매다 나온 적도 있어요.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며느리분이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결국 그냥 상품권 사가지고 나왔는데 며느리가 나중에 아들한테 아버님이 상품권 주셨다고 했다는 걸 들었을 때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성의 없어 보였겠지 싶어서요. 그러다가 카톡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스마트폰 바꿔주면서 여기다가 카카오톡 깔았으니까 이제 문자 말고 이거 쓰세요 했는데 저는 처음에 문자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글자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무료이기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그리고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는 그거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아내가 이거 눌러보라고 해서 잘못 눌렀다가 며느리한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 들고 어쩌나 어쩌나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바로 하트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그 작은 하트 하나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랑 카톡을 가끔 하게 됐어요. 아들 통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짧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요. 아버님 진지 드셨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산에 갔다가 단풍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며느리가 와 예쁘다. 어머니랑 가셨어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랑 제대로 대화한 느낌이었어요. 얼굴 보면서 말 못하는 것들을 카톡으로는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친정 어머니 김치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그 카톡 받고 아내한테 뛰어가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했습니다. 아내도 웃으면서 그러게 이 아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했어요. 우리 둘이 그 카톡 하나 가지고 저녁 내내 기분 좋아했어요. 카톡 한 줄에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배추가 유난히 좋은 해였거든요. 시장에 나갔다가 싱싱한 배추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걸 보고 아, 올해 김치 한번 제대로 담가봐야겠다 싶었어요. 아내랑 같이 배추 사다가 이틀에 걸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양념도 아내가 특별히 신경 쓰고 젓갈도 좋은 걸로 쓰고 담그면서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맛있게 먹겠지 싶어서요. 김치 항아리 정리하고 나서 핸드폰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카톡 보내려고요. 근데 뭐라고 써야 하나 한참 고민이 됐어요. 그냥 김치 담갔어요 하면 너무 짧은가.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이번에 배추가 좋아서 김치를 좀 담갔는데 혹시 괜찮으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너무 긴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기를 한참 했어요. 옆에서 보던 아내가 그냥 빨리 보내라고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부담 안 되게 그렇다고 너무 무뚝뚝하지 않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김치 담갔어요. 가져갈래요? 물음표. 이모티콘 하나 붙이고요. 보내기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바쁠 수도 있지 싶어서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거든요. 회사에서 바쁜 시간일 수도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밥 먹다가 핸드폰 확인하고, 설거지하다가 확인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확인하고, 일금일, 숫자는 안 바뀌는데 답장은 없어요. 저녁이 됐어요. 아직도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했다가 별것 아닌 걸로 호들갑 떤다고 할 것 같아서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 오늘 바빴겠지. 그러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한 번 깼을 때 또 봤어요. 없더라고요. 핸드폰 내려놓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어서요. 60셈 먹은 양반이 카톡 답장 기다리다가 새벽에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오전에 아내랑 마트 갔다 왔는데 그때도 없었어요. 이제 슬슬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바쁜 건지 못 봤을 리는 없고 일금이 떠 있으니까 아니면 귀찮은 건지 아니면 김치 싫어하는 건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한 번 더 보낼까 하다가 참았어요. 내가 한 번 더 보내면 진짜 집착하는 시부모님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엄청 싫어한다더라고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고, 거리 두는 거 좋아하고, 내가 괜히 또 보냈다가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날 점심 먹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하는 안부 전화였는데 저는 넌지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많이 바쁘냐고. 아들이 뭐 왜요 했어요. 아니, 그냥 좀 바빠 보이던 것 같아서 했더니 아들이 그냥 바쁘겠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하더라고요. 아니 없어. 그냥 했습니다. 말하기가 싫었어요. 카톡 답장 안 온다고 아들한테 이르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답장 안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요즘 사람들 카톡 엄청 오잖아요. 직장에서도 오고, 친구들한테서도 오고, 각종 단톡방에서도 오고, 그 많은 카톡들 중에 시아버지 카톡이 우선순위가 높겠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어서요. 60셈 먹은 할아버지가 며느리 카톡 답장 기다리면서 시나리오 짜고 있으니까요. 바쁜 건지 귀찮은 건지 이러다가 혹시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까지 갔어요. 웃기다가도 좀 쓸쓸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이었어요. 아내가 김장 김치 한 통을 더 작은 통에 나눠 담고 있었어요. 나중에 가져다 줄 때 들고 가기 편하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어요. 답장하기 싫구나.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인정하는 느낌이랄까요? 나는 이미 그 집에서 바깥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 사람이라는 말 아세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 같은 그 묘한 위치. 결혼하면 아들은 새로운 가정의 남편이 되고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던 날 저는 그렇게 기뻤어요. 좋은 짝 만났다 싶어서 진심으로 기뻤는데 며느리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가 내 딸 같다 싶었는데 그때 그 마음들은 어디 간 걸까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쪽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외로운 거더라고요.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명절 얘기입니다. 결혼 초에는 명절에 다 같이 모였어요. 아들 내외가 와서 같이 차례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좋았습니다. 집이 시끌벅적해지는 게 좋았어요.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좋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절에 처가도 가야 한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며느리 부모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한 번 올 걸 반나절씩 나눠서 오게 됐고, 나중에는
아예 번갈아 가면서 오게 됐어요. 올해 우리 집, 내년 처가, 이렇게요. 서운했냐고요. 당연히 서운했죠. 근데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 했다가 괜히 구식 시부모 소리 들을까봐 그냥 괜찮다, 처가도 가야지 했습니다. 속으로만 좀 쓸쓸했어요. 손자 돌잔치 때였어요. 잔치집에 가보니까 며느리 친정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다들 서로 친하게 어울리는데 저는 거기서 좀 어색하게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 붙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들 옆에 붙어 있기도 그렇고, 아내는 며느리 어머니랑 나름 이야기를 잘하고 있었는데, 저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구석에 있었어요. 내 손자 돌잔치인데 내가 왜 구석에 있나 싶은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에이, 그래도 다들 행복하면 됐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다 바깥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바뀌면서 가족의 모양이 바뀌면서 시부모의 자리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저는 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한참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요. 며느리한테 서운하게 한 말이 있나? 내가 너무 무뚝뚝하게 대했나? 내가 뭔가 상처 준 게 있나? 밤에 잠 못 이루면서 기억을 하나하나 들춰봤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물론 살갑게 대해주지는 못했겠지만 그렇다고 나쁜 말을 한 기억도 없고 심한 소리를 한 기억도 없고 그런데 자꾸 내 탓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못한 게 내 탓인 것 같고 어색한 게 내 탓인 것 같고 아내한테 그 말 했다가 아내도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잘해야 했는데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해야 했는지는 둘 다 몰랐습니다. 그게 이 세대와 저 세대의 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어색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더 어색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카톡으로도 하고, 직접 말로도 하고, 우리는 그게 없는 채로 살아왔으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됐던 거죠. 며느리 눈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시아버지였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잘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던 거였을 수도 있고요. 셋째 날 저녁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새로 담은 김치로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었는데 아내가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내려놨습니다. 밥을 먹는데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아내가 올해 특히 잘 담갔거든요. 며느리가 이거 먹으면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답장이 아직도 없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어쩌면 그날 낮에 바깥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밥 먹고 설거지하면서 오래된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아들 어릴 때 생각이요. 초등학교 때 아들이 운동회에서 1등 했어요. 달리기 1등이었는데 저는 그때 회사에서 늦게 나와서 이미 다 끝나고 난 후에 도착했어요. 아들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잘했네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꼭 안아줬어야 했는데 최고다 우리 아들하고 소리라도 질러줬어야 했는데 그 순간들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내가 표현에 인색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회들이 며느리한테도 이어진 것 같아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요. 딸 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줬더라면, 맛있게 먹더라, 한마디 더 살갑게 건네줬더라면 달랐을까요? 어쩌면 카톡 답장 하나가 이 모든 생각들의 방아쇠를 당긴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것이었던 거죠.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밥도 안 먹고 부스스한 채로 핸드폰을 봤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와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좀 빠르게 뛰었어요. 열었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가 너무 정신없어서 카톡을 제대로 못 봤어요. 아버님, 어머님. 김치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손자도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저는 그 카톡을 읽고 나서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요, 기뻤죠. 온다고 하니까 기쁘고, 김치 먹고 싶었다고 하니까 기쁘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기쁜데 왜 눈물이 나오려는 건가? 잠깐 있다가 알았어요. 사흘치 상처가 나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알아요. 진짜로 바빴던 거겠죠. 근데 그 사흘 동안 제가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바깥 사람이구나.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생각들이 이미 가슴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기쁜 소식이 와도 그 상처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좀 슬펐습니다. 저는 그날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오래 알았을까? 카톡 답장 하나가 뭐라고 사흘 동안 이렇게 마음을 쓴 걸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저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카톡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래 외로웠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퇴직하고 나서부터 세상이 좀 달라졌어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매일 아침 갈 곳이 없어졌어요. 연락하는 사람들도 줄었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도 줄었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있지만 아내도 자기 모임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조용함 속에서 며느리 카톡 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연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연결,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라는 연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뭘 원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김치 가져가겠냐는 게 표면적인 내용이었지. 사실은 나 여기 있어요.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연결되어 있죠 하는 확인이었던 거죠. 그 확인을 사흘 동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앓은 거고요. 며느리한테 답장을 썼어요. 그래, 기다릴게 라고요. 짧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오면 반갑다, 손잡고 싶었다, 김치 많이 담가놨다. 그런 말들을 썼다 지웠다가 결국 그래, 기다릴게 이것만 남겼어요. 아직도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도요. 주말이 됐어요. 며느리가 아들이랑 손자 데리고 왔습니다. 손자가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하고 뛰어왔는데 저는 그 녀석 잡아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제 제법 무거운데도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했어요. 저는 괜찮아 했습니다. 딱 두 글자. 근데 이번에는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다는 거였어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달고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바빴구나 싶었어요. 괜히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했나 싶기도 했고요. 밥 먹으면서 며느리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그러더니 아버님,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말로는 아내가 잘 담갔지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그 말 한번 해줄 줄 알았다 싶었어요. 돌아갈 때 김치통을 들려보냈어요. 꽤 큰 통으로요. 며느리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차 트렁크에 싣는 걸 도와주면서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어요. 바쁜데 고생이 많다고. 딱 그 말만 했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감사해요 했어요. 짧은 대화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들이 가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물어봤어요. 좋냐고. 저는 응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그럼 됐네 했어요. 그렇게 그날이 끝났어요. 나중에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나?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냥 바쁜 사람이고, 그냥 세대가 다른 사람이고, 그냥 카톡 하나에 큰 의미 안 두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저는 카톡 하나에 사흘을 보낸 사람이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죠.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가족 간에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작은 것에 많이 연결되고 싶어진다는 것. 그게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고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63이 돼서도 며느리 카톡 기다리는 게 웃기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웃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인 거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연결되고 싶고 나이 들어도 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카톡을 좀 다르게 씁니다. 예전에는 뭔가 필요할 때, 용건이 있을 때만 보냈는데 요즘은 그냥 보내요. 산에 갔다가 단풍 예쁘면 찍어서 보내고 텔레비전 보다가 손자 좋아할 것 같은 거 나오면 캡처해서 보내고 답장이 빨리 안 와도 이제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내는 것 자체가 연결이니까요. 그거면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며느리한테도 좀 달라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말을 더 하려고요. 말로 하는 게 어색하면 카톡으로라도요. 고마워, 수고해, 맛있게 먹어. 이런 짧은 말들이라도요. 평생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것 같아서 어색하기는 한데 연습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사람이 변하는 건 나이 들어서도 가능하다고 믿고 싶어요. 아, 그리고 며느리가 그 다음 달에도 왔어요. 이번에는 먼저 연락 와서 아버님, 이번 주말 괜찮으시면 방문해도 될까요? 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 아이가 하면서 당연하지 했습니다. 왔는데 또 김치찌개 2그릇 먹었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집에 오면 밥이 제일 맛있어서 자꾸 오고 싶다고. 그 말 듣고 아내는 볼이 빨개졌어요. 저는 또 그냥 웃었고요. 돌아갈 때 며느리가 아버님 다음에 또 올게요 했어요. 저는 그래 와라 했습니다. 짧게. 근데 이제는 그 짧음이 차가운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 관계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카톡 읽음일. 그 숫자 하나가 그렇게 무거웠던 날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가끔 답장이 늦게 오면 핸드폰을 한 번 더 보긴 해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 그 외로움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외로움을 안고 사는 게 나이 드는 거라는 거. 며느리 카톡 답장 기다리다가 깨달은 것. 결국 그게 내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63세 알았습니다.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 늦은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며느리, 사위, 아들, 딸,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한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 그걸 함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도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